아니코르, 바리안이 그에게 말했어. 이번이 처음으로 그의 만화가 몸과 완전히 싱크됐다고. 리리아는 몇 대 때렸는데도 아서가 고통을 일부러 참는 것 같아서 불편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어. 아서는 엘프들이 10살의 만화를 각성하고 각성한 자가 재능 있는 자로 여겨진다는 걸 떠올렸지. 그런데 놀랍게도 리리아는 9살에 각성했으며 훈련에서 그게 증명됐어. 리리아는 싸움 실력을 잘 배웠고 만화를 각성한 이후로 아서의 파트너였어. 바리아는 아서에게 에너지가 남아있는지 물었어. 왜냐면 그가 내면의 야수를 각성시킬 거라서 성공하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고 진정한 야수 조련사가 될 거라고 했거든. 아서는 그 말에 신이 났지. 그리고 바리안이 힘을 쓰기 시작하자 리리아는 아서를 걱정했어. 하지만 바리안은 아서가 약간 열기만 느낄 뿐이라고 안심시켰지.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바리안이 아서에게 손을 대고 야수를 각성시키자 거대한 힘이 아서 몸에서 폭발했고 바리안과 리리아를 밀어냈어. 그 후 아서는 땅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바리안은 깜짝 놀랐으며 리리아는 걱정하며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어. 바리안은 충격에 빠져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어.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아서가 의식을 되찾자 바리안이 몸 안의 에너지에 대해 물었지. 아서는 그것이 용에게서 온 것이라고 알려줬고 바리안은 놀랐어.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지금은 확실히 믿고 있었지. 바리안은 아서에게 용의 의지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어. 아서는 그 말을 이해했고 바리안이 자신을 걱정하는 게 기뻤어. 그리고 바리안이 4개월 후에 떠날 거라고 말해 아서를 놀라게 했어. 아서는 2년 후에 떠날 줄 알았거든. 새 왕국이 청년들을 연결하기 위해 문화 교류를 하기로 했고 그 기간 동안 엑소루스 시티 입구가 열릴 예정이었어. 아서는 리리아 부모님이 떠난 이유와 그들의 만남 목적을 이해해야 함했지. 하지만 바리안은 아서가 놀란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는 이번 교류가 아서가 가족을 다시 만나는 걸 쉽게 해줄 거라 믿었지만 아서는 바리안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슬펐어. 바리안은 내일 훈련이 힘들 거라 아서에게 지금 쉬라고 했고 리리아가 자신보다 먼저 부모님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 밤이 되고 아서는 침대에 누워 바리안의 말을 곱씹었어. 그러다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실비아가 준 돌을 바라봤어. 돌이 여기저기 금이 가더니 아서가 놀랍게도 아림을 알게 됐어. 아주 작은 용이 아래서 나왔고 아서는 기뻤어. 그는 용을 들어 놀아주기 시작했는데 용도 거칠게 놀면서 팔을 물었어. 용의 물림은 엄청 아팠지. 그 후 실비아의 문양이 용의 문자리 위에 나타났어. 용은 자신의 언어로 아서와 대화하기 시작했는데 아서는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해할 수 있었어. 그는 용에게 엄마 이름을 따서 실프라고 이름 지어주겠다고 했고 용은 그 이름을 아주 좋아했어. 그리고 아서는 그 문양을 다시 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중요한 표시였어. 그는 잠자리에 들었고 용도 함께 갔지. 다음 날 리리아가 아서를 깨우러 왔고 이불을 들어올리자 실프가 아서 옆에 있어 소리 질러 아서를 놀라게 했어. 아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리리아는 감탄하며 실프를 안고 있었어. 하지만 아서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누웠어. 그리고 이번엔 실프와 함께 숲으로 돌아갔지. 숲속을 걷는 동안 리리아가 실프에게 와서 대신 자신에게 오라고 설득하렴 했지만 실프는 거부했어. 아서는 리리아가 실프를 포식자처럼 바라본다고 지적했고 시선을 바꾸면 실프가 즉시 리리아에게 갈 거라고 했어. 그들은 바리안을 만나러 갔고 바리안은 실프를 보고 깜짝 놀랐어. 아서를 통해 그녀가 용이라는 걸 알게 된 바리안은 충격으로 죽을 뻔한 기분이었어. 실프는 땅에 내려앉았고 리리아가 붙잡으려 하자 실프는 이빨을 드러냈지. 바리안은 실프가 야수의 의지와 완전히 조화를 이룰 때 알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했고 아서에게 아무도 그가 용을 가졌다는 걸 알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 어쨌든 그들은 모두에게 실프가 희귀한 만화 야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리고 바리안은 오늘 훈련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어. 아서가 야수 조련사가 되었으니 야수의 핵과 만화 핵을 동시에 단련해야 했어. 그는 싸움을 통해 이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해줬지. 그때 바리안이 힘을 모아 강력한 폭풍을 일으키며 거대한 야수로 변신했어. 그는 아서에게 무서운 속도로 다가갔다가 사라졌다가 뒤에 다시 나타났지. 아서가 그를 보자마자 또 사라졌어. 아서는 결국 항복했는데
바리안이 뒤에 나타났지만 바리안의 시선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나서 덕분에 바리안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 바리안의 움직임은 대단했지만 아서는 바리안의 위치를 전혀 감지할 수 없었어. 이 힘은 바리안에게서 나왔고 그림자 표범을 통해 바람을 조종했어. 이 그림자는 고급 마법으로 소리를 무효화하지만 약점도 있고 매우 체력 소모가 심했지. 바리안은 검을 보여주며 진짜 수련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말했어. 시간이 흐르며 아서는 야수의 의지를 점점 익혀갔어. 가슴에서 여러 번 느꼈던 다른 통증의 이유였고 아서는 그림자 표범 복장을 입고 바리안과 함께 수련을 시작했어. 아서는 예전보다 체력이 강해졌고 이전보다 수련에서 더 오래 버티는 게 증명했지. 한편으로는 아서는 자유시간에 리리아와 아이처럼 놀기도 했어. 그리고 아서와 리리아는 시장에 갔어. 리리아가 몸이 좋지 않아 아서가 기운내라고 말했지. 그때 프레이스가 그들 곁을 지나가다가 아서와 부딪혔어. 프레이스는 아서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화가 났어. 그는 아서에게 자신이 전에 아서에게 졌던 귀족임을 알리면서 스포츠맨십 없이 아서가 적절한 시합 절차를 무시했다고 말했어. 다시 싸움을 도전했지만 결국 프레이스가 아서에게 패해 땅에 누워버렸지. 리리아가 이 사람이 프레이스라고 알려주고 아서는 다가가 인사하며 악수까지 했어. 프레이스는 친구들이 자신을 푸푸라고 부르는 걸 듣고 격분했어. 아서가 프레이스에게 삼국청년 교류회에 참석하냐고 물었어. 프레이스는 선의대사로 뽑혀 참석할 거라고 대답했지. 그들은 리리아도 교류회에 갈지 궁금해했지만 프레이스는 리리아가 연약해서 길 잃을까봐 가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리리아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프레이스를 강하게 때려 넘어뜨렸고 친구들이 걱정했어. 아서는 그때 리리아를 붙잡아 집까지 도망쳤어. 공주는 신하를 때리면 안 되고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야 하니까. 하지만 리리에겐 변명이 있었어. 교류회 때 아서를 집에 데려다 주느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대. 이제 아서는 그녀에게 화가 났고 그녀 아버지처럼 그녀가 노인처럼 행동한다고 말하며 혐오감을 느꼈어. 리리아는 그를 떠나 멀어졌어. 밤이 찾아왔고 장면은 리리아 방으로 바뀌었어. 그녀는 울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빛나는 꽃들이 들어왔지. 그녀가 놀라서 창문을 보니 아서가 있었어. 예전처럼 숲에 가자고 하러 온 거였어. 아서는 그녀 귀에 빛나는 꽃을 꽂아주며 행복하게 만들었어. 둘은 숲으로 갔고 리리아는 밤이라 무서워했어. 하지만 아서는 도둑 무리를 만나면 바로 도망칠 거라며 안심시켰지. 아서는 도둑에게서 풀어준 늑대 무리를 가리켰고 리리아는 기뻐했어. 둘은 따로 앉아 불을 피워 몸을 녹였어. 리리아는 몹시 졸렸지만 아서 앞에서 괜찮은 척하며 괜찮다고 말했어. 그래도 억지로 깨어있으려 했고 귀신을 상상하며 엄청 무서워했지. 하지만 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워도 아직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부정했어. 아서가 말하자 추워서 떨고 있다고 했지. 그는 불에 장작을 더 던져 따뜻하게 해줬어. 이야기하는 사이 리리아는 졸음에 빠져들었어. 다음날 그들은 궁전으로 이동했어. 아서는 짐을 챙기고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어. 피리오는 아서가 다시 길을 잃지 않도록 아랄리스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나침반을 주면서 돌아올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어. 아서는 피리온에게 고마워하며 피리온은 밤에도 너 너무 돌아다니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당부했지. 그런데 라이시아는 그들 사이에 없어서 아서를 혼란스럽게 했어. 그들은 교환 포탈을 열었고 떠날 준비를 할 때 라이시아가 아서를 부르며 달려오다 속도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어. 아서는 그녀가 넘어지자 걱정되어 달려가 손을 내밀었지. 라이시아는 아서에게 밥 잘 먹고 밤에 너무 돌아다니지 말라고 재촉했어. 아서는 그녀를 꼭 안으며 많이 그리워할 거라고 했고 라이시아는 울었어. 그때 포탈이 활짝 열렸고 아서는 바릭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제로스시로 향했어. 아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기뻤어. 그는 문을 두드렸고 어린 소녀 엘레노아가 문을 열었어. 부모님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문을 열기 힘들까봐 걱정하며 달려왔지. 하지만 아서는 자신이 돌아왔다고 말했고 부모님은 그를 보고 놀랐어. 아서의 가족은 그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것에 매우 놀랐어. 그의 외모와 나이는 눈에 띄게 변했는데 거의 5년이 흘렀고 키도 더 컸지.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 하지만 그의 눈을 한 번만 봐도 진짜 아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 가족 모두가 그를 끌어안으러 달려왔지만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여동생만 빼고 말이야. 아서 자신은 여동생을 보며 자신이 없는 동안 어머니가 임신했었다는 걸 떠올렸고 이 아이가 분명히 여동생임을 알았어. 그는 자신을 그녀의 오빠라고 소개했지. 가족은 누구나 그랬듯 매우 걱정했어. 어머니는 그가 연락했을 때 말했던 병에 대해 물었어. 하지만 아서는 지금은 괜찮다고 설명했지. 여동생의 이름이 알리네아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며 진짜 오빠라고 믿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잠자리 들기 전에 얘기해주던 오빠라며 말해주자 조금 기뻐했어. 그 후 아서는 부모님께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했지만 실비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무의식 중에 마법을 사용했고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고 설명했지. 테스와 만난 일, 엘레노아 왕국에서 치유된 이야기도 했어. 그가 알았던 병은 이제 나았는데 그 병의 원인은 어린 나이에 만화 코어가 깨어난 것이었다고 알렸지. 아서는 부모님에게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어. 하지만 지금 모든 걸 말하면 그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지. 그는 강해져서 부모님을 지킬 수 있을 때 모든 걸 말하겠다고 했어. 아버지는 아서가 데려온 작은 생물에 대해 물었고 아서는 만화 생물 둥지에서 어미가 다쳐 죽기 직전일 때 새끼를 구했다고 말했지. 안타깝게도 어미를 구하지 못해 새끼만 구해 실비에라는 이름을 붙였어. 아버지는 아서의 만화 레벨에 대해 물었고 아버지가 그의 힘을 먼저 알고 싶어 했던 탓에 어머니가 화가 났지. 아버지는 5년 만에 돌아온 아들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어. 아버지가 헬로티아 경매장 보안 교육관으로 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아서는 아버지가 정말 성장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했어. 아버지의 만화 레벨은 다크 오렌지였지. 아서는 최하위부터 최고까지 검정, 빨강, 주황, 노랑, 은색, 하양의 색 등급을 설명하며 각 색상은 진한 색부터 연한 색까지 3단계로 나뉜다고 했어. 아버지는 어그멘터로서 라이트 오렌지 단계에 도달했는데 이는 엄청난 노력으로 이룬 현재 단계라는 뜻이야. 아서는 라이트 레드 단계에 도달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곧 자기 레벨을 따라잡을까봐 짜증냈어. 아버지가 젠장이라고 하자 딸이 따라했고 어머니는 딸이 따라하지 않도록 욕설을 반복하지 말라며 아버지를 꾸짖었어. 아버지는 사과했고 아버지가 아서의 힘뿐 아니라 전투에서 도전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 아서의 여동생은 여전히 젠장을 외쳤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더 꾸짖으며 아서는 집에 돌아오니 정말 좋은 기분이 든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누군가 방에 들어왔고 아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사람이 빈센트라는 이름이고 경매센터의 이사이며 아서 아버지의 직장 상사라는 걸 알게 됐다. 빈센트는 아서가 정말 레이놀즈의 아들이 맞는지 물어봤다. 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자신이 진짜 그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빈센트에겐 릴리아라는 딸이 있는데 아서보다 1살 정도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릴리아는 처음엔 긴장한 듯 했지만 곧 아서의 펫에 빠져들어 같이 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집안이 난장판 되기 전에 아서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고 그 말에 빈센트는 놀랐다. 레이놀즈는 뒷마당에서 아서와 결투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고 빈센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곤 모두 뒷마당으로 가서 결투를 시작했다. 아서와 아버지는 몸을 풀기 시작했다. 모두가 아서의 만화 코어, 빛빨강 타입에 대해 기대하고 궁금해했다. 빈센트는 많은 아카데미 천재들도 일리디엔 12살이 돼서야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데 아서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서가 항상 배움이 빨랐기에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아서는 자신이 만화가 이보다 더 발달하지 않았다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 게 낫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왜냐면 그는 실비의 의지를 흡수하려고 만화 발달을 일부러 억제했기 때문이다. 이후 아버지는 아서에게 이제 훨씬 강해졌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서의 결투가 시작됐다. 싸움은 대체로 팽팽했지만 트레이너 경험이 많은 아버지가 몇몇 부분에서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아서도 싸움의 일부 구간에서 아버지를 공격했다. 아버지는 이를 인정하며 이제 진지하게 마법을 쓸 거라며 각오를 다졌다. 아서는 우리 세계에선 각자 적합한 원소 능력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마법사는 자신이 끌리는 원소를 알아가고 마스터하는 반면 그의 아버지 같은 증강자는 힘을 먼저 키워야 원소를 알게 된다고 생각했다. 싸움 중 아서는 전생에서 만화와 닮은 생명력,
에너지 원소와는 다른 힘을 완전히 통제했었다고 회상했다. 싸움 중 아서는 전력을 다해 싸우는 아버지의 힘과 스타일에 대해 생각했다. 아버지는 이전에 전생에서 쓰던 힘과 비슷한 능력을 사용했고 이 힘은 체력 강화가 필요해 아버지가 마스터했다고 알았다. 그리고 이 힘은 특정 원소에 한정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노력이라는 것도 알았다. 아버지가 능력을 보여주자 모두 감탄했고 아서는 자신 차례라며 힘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아서는 아버지가 쓰던 강화 마법을 사용했다. 모두가 아서의 힘에 놀랐고 싸움은 거의 비등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험이 판세를 바꿔 수비를 강화하고 다시 공격할 수 있었다. 아서는 선생님이 자신이 불 원소를 마스터했다고 말하며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갑자기 아서는 모두 앞에서 번개 마법을 써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이미 고급 불마법 단계에 도달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아서가 보여준 광경에 놀랐지만 아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물도 다루며 아버지를 공격했다. 모두가 믿지 못하고 아서의 실력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싸움을 멈추고 아들을 자랑하며 이런 놀라운 능력을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다. 아서는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고 아직 조금만 제어할 수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저녁에 모두 식탁에 모였고 빈센트는 아서가 천재이며 밝은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3살 때부터 재능을 보였고 마법의 힘으로 집을 거의 부술 뻔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농담 삼아 빈센트는 대륙에서 가장 유명한 제로스 아카데미에 아서를 입학시키자고 제안했고 학비도 기꺼이 내겠다고 했다. 아서 어머니는 가족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지만 망설였다. 빈센트 가족이 많은 도움을 줬지만 빈센트 아내는 아서의 재능에 투자하는 순간 그들은 적이 될 거라고 말했다. 아서 어머니는 재능이 있어도 아직 8살 아이일 뿐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근데 빈센트가 이 분야에 인맥도 있고 학원장님도 알고 있어서 쉽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했어. 하지만 아서가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 이 단계가 자신한테 직접적인 문제라면서 막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지 못했으니 너무 성급하다고 했지. 그 후엔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싸우느라 피곤하다며 방에 올라가서 자겠다고 했어. 방을 나설 때는 길을 잘못 걷고 있었지. 그때 릴리아가 나타나서 올바른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하인들이 많은 곳으로 갔어. 릴리아가 하인들과 엄청 잘 어울렸는데 평소에는 조용한 릴리아라 아서가 좀 의아해했어. 아서는 이미 그들 사이에서 유명해져서 다들 아서 주변에 모였고 릴리아도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왔어. 한 하인이 릴리아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곳에 온다고 했고 아서에겐 릴리아 부모님의 가장 큰 바람이 릴리아가 마법사를 깨우쳐 마법사가 되는 거라면서 부모님 자신들은 마법사가 아니라고 했어. 심지어 릴리아의 부모님도 아서처럼 마법사가 되고 싶어 하셨대. 근데 아쉽게도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릴리아 같은 아이들에겐 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더라. 그 후에 아서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모님은 아들이 돌아온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지 정말 행복해하고 있었어. 아서 아버지는 미래에 아서가 가장 강한 마법사가 될 거라고 확신했지. 그러고 나서 아서를 쉬게 두고 자러 가겠다고 했어. 방을 나서기 전에는 빈센트가 한 행동은 모두 아서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 아서는 그걸 알고 있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다고도 했지. 그리고 그날 아침 아서는 아버지 부탁으로 모두 모인 팀원들을 만나러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물론 모두가 아서를 보러 일부러 온 거였고 그들이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 과거에 아서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크니까. 어떤 애들은 안아주고 또 어떤 애들은 반겨주고 또 어떤 애들은 아서가 키우는 작은 동물에 대해 물었어. 자스민은 평소처럼 이상하게 굴면서 아서 몸을 살피고 안아주며 구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지. 아서가 돌아온 것에 모두 감동했으며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아서 부모님도 이런 환영에 기뻐했어. 그 후 모두 앉았고 아서는 그들이 데카신 대륙의 먼 도시 아스타틴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곳에서 어려운 임무들을 수행했지만 보수는 그만큼 가치가 있었고 모두 매우 지쳐 있었어. 아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 이야기를 들으며 데카신 대륙과 사핀 왕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닫고 더 알고 싶으면
모험가로서 탐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떠오른 임무를 완수해야 해. 그때 릴리아가 혼자 앉아 무언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 아서는 방에서 계속 힘을 단련하고 있었어. 새로 얻은 힘으로 몇 초간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느라 엄청 지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힘을 꼭 갖겠다고 다짐했어. 자신이 이걸 위해 돌아왔다는 걸 스스로에게 말했지. 그때 그의 동물 실비아가 다가왔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실비아와 함께 있어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어. 그런데 실비아가 엄청 역한 냄새가 났어. 그래서 궁 전체에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실비아를 욕실로 데리고 가서 씻겼지. 하지만 아서는 경매장을 운영하는 할테아 부부와 과일들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 릴리아 보좌관들에게서 그녀 부모님이 마법 능력을 보여주길 원한다는 말을 들었던 게 떠올랐지. 비록 부모님은 마법 능력이 없지만 실비아를 말렸고 완전히 깨끗해졌어. 그때 그의 어머니, 릴리아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그에게 왔어. 어머니가 그에게 준비도 해야 한다고 말했지. 아서는 미용실로 갔고 스타일리스트는 아서를 보고 기대감을 품으며 완성되면 멋져 보일 거라고 약속했어. 헤어 스타일링을 마친 아서는 가족들 앞에 나왔고 모두 그의 미모에 감탄했어.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탄했고 릴리아 어머니는 경매장을 방문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 아서의 어머니도 왕가 사람들이 변장하고 대거 모인 경매장 방문을 고집하셨고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거기에 가는 건 원하지 않으셨다. 릴리아의 어머니는 아서가 악사로스 시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했고 엘리노어는 아서에게 자신과 동행해달라 부탁했다. 이 때문에 릴리아는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 질투심을 느꼈다. 하지만 아서가 돌아오자 릴리아의 관심이 확 끌렸고 엘리노어도 이를 확인했다. 릴리아는 아서의 복장을 칭찬하며 자신이 골라준 옷이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시내를 산책하고 새 옷도 사고 같이 놀기도 했다. 그러나 악사로스 마법 아카데미 학생 중 한 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계속 걸어가던 중 아서는 가게 안에서의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많은 몬스터 코어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 코어들은 만화 몬스터들에게서 추출한 마법 코어로 소유자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힘이 있었다. 아서는 몬스터 코어 거래에 대해 궁금해하며 천년왕국이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 스스로 생각했다. 릴리아 어머니는 코어마다 몬스터의 의지 차이로 가치가 달라지고 가격이 100골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금액이면 250년은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서는 크게 놀랐다. 그러고 나서 릴리아 어머니는 이 코어들이 경매장에서 팔릴 예정이며 아서에게 구경할 기회를 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릴리아는 마법을 깨우기 위해 몬스터 코어 하나를 가지고 싶어 했고 어머니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그런 비싼 걸 어린아이에게 사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그래도 릴리아는 무기 상점에서 더 싼 코어가 있으니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계속 거절하며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했는데 아서는 릴리아가 어머니의 거절에 화가 난 걸 눈치챘다. 그는 릴리아가 아버지의 기대 때문에 속상해한다고 생각했다. 아서는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릴리아는 사라져버렸다. 주변을 살펴보니 그녀는 그들 곁을 떠난 상태였다. 아서는 그녀를 따라갔고 릴리아는 몬스터 코어 가게로 가서 용돈으로 살 수 있는 코어를 고르고 있었다. 그때 아서가 다가와 그녀가 그걸 원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서는 몬스터 코어를 가진다고 해서 마법을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지만 릴리아는 꼭 시도해보겠다고 고집했다. 릴리아가 거의 코어를 집으려 할 때 아서가 말리며 만약 시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릴리아는 이전에도 여러 번 시도해봤기에 이번에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 아서는 자신이 그녀와는 달리 특별하고 그녀 부모님은 아무리 애원해도 몬스터 코어를 만지게 하지 않을 거라 이해하지 못했다. 아서는 먼저 말을 걸려 했지만 릴리아가 피하며 악시오스 마법 아카데미 학생 한 명과 부딪혔다. 그때 가게 주인이 나타났는데 마법 아카데미 학생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즉시 물러섰다. 학생들 중 한 명이 마법을 시전하자 아서도 물러나며 긴장했다. 한 학생은 아서가 도망가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서는 자신의 힘을 드러냈다. 그때 릴리아 어머니가 나타나 모두에게 즉시 마법을 풀라고 요구했다. 아카데미 학생 중 한 명이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가게 주인은 릴리아 어머니에게
이 학생들이 마법 아카데미 소속이며 방해받으면 가게에 손해가 갈 거라 알렸다. 그러나 릴리아 어머니는 가게 걱정보다 할테아 가문의 딸을 해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다 믿었고, 이 말에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아서가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릴리아가 그를 막았다. 다음 장면은 할테아 가문의 집으로. 릴리아 아버지는 가게에서 벌어진 일에 화가 났지만 릴리아 어머니가 싸움을 막았다. 아서의 어머니는 주로 아서가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했다. 릴리아는 아버지에게 사과하려 다가갔지만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아서가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건 문제 없다고 말했지만 아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릴리아 아버지에게는 그게 쉬운 일이었다. 그는 아카데미에 많은 기부를 했고 이런 사건이 있어도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을 거였다. 릴리아는 아버지가 자신 대신 아서를 아카데미에 보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아직까지 마법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 아버지는 그걸 부인하며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 릴리아 엄마는 진정하라고 했지만 릴리아는 엄청 화가 나서 아버지랑 아서에게 원한까지 느꼈어. 그러다 아서가 릴리아 방으로 와서 저녁 준비됐다고 말했지. 릴리아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마법학교에 입학시키겠다고 약속한 기억이 났어. 나이가 들면서 마력 발현이 늦어졌지만 엄마가 걱정하지 말라며 그 나이엔 정상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했지. 아버지가 학교에 엄청 기부해서 자리를 확보해줬다고 했던 말도 떠올랐어. 그리고 아서와 난번 어떤 대화도 기억하면서 아서가 부르는 현재로 돌아왔어. 아서는 미안하다며 부모님이 릴리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릴리아는 갑자기 나타나 엄청난 힘을 보여준 아서가 부모님 관심을 뺏어간 게 부러워서 오히려 미안했어. 마법을 오랫동안 깨우지 못한 걸 후회하며 부모님이 자신에게 지쳐버린 거라 생각했지. 아서도 자기 비하의 어둠 속에 빠진 차가운 사람 같았던 그 기분을 이해한다고 혼잣말했어. 그리고 릴리아 얼굴을 잡고 이건 현실이 아니며 네가 최선을 다한 걸 내가 봤다고 말했지. 부모님과 떨어졌을 때 자신도 어떤 소녀가 도와줘서 힘을 냈다고 했어. 그리고 리시아와의 과거를 떠올리며 리시아가 가르쳐준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보여줬어. 릴리아에게 부모님이 네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알고 있고 아버지가 자신을 릴리아보다 더 사랑할 거라는 기대는 틀렸다고 했어. 단지 엘레노어처럼 외모 때문에 놀랐던 거라며 릴리아를 웃게 만들었지. 그러자 릴리아가 아버지가 자신이 마법사가 되길 바라서 행복하길 원했고 그 이후로 학교에 기부도 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자신에겐 부담감이 느껴졌다고도 했지. 아서는 상황을 이해하고 릴리아에게 마법을 쓰고 싶은지 물었어. 그리고 아서는 릴리아 부모님에게 가서 릴리아가 떠난 걸 알리며 아버지를 놀라게 했어. 하지만 이건 릴리아를 위해서였고 전에 자신이 훈련했던 곳으로 보내는 거라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지. 그런데 릴리아 아버지는 아서가 본인들과 상의 없이 행동한 걸 엄청 화냈어. 처음부터 릴리아가 결정한 건데도 아버지는 깜짝 놀랐지. 릴리아는 이런 말을 전하는 게 거의 망설여졌어. 릴리아가 아서에게 아버지에게 전할 메시지를 건네주었고 아버지는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지. 마법을 쓰지 못해서 자신이 부담이라고 느낀다고 적혀 있었어. 얼마나 걸리든 멋진 마법사가 될 거고 그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 아버지는 그녀에게 그런 걸 강요하며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깊이 슬퍼했어. 하지만 그녀는 마법사가 될 필요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자신이 사랑하는 딸일 뿐이라고 했지. 그리고 아서는 모든 얘기를 들은 릴리아 앞에 모습을 드러내 엄마를 놀라게 했어. 릴리아는 부모님께 거짓말한 걸 사과했고 아서도 모든 원인은 자신이라 사과했지. 아이를 잃는 게 죽음보다 더 아픈 걸 자신도 겪었으니까. 이런 시험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어. 하지만 릴리아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무심코 집에 돌아온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 한 걸 사과했어. 아서 부모님께도 용서를 구했고 릴리아에게 학교에 입학하지 않아도 되고 마법사가 아니어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지. 그래도 릴리아는 마법을 배우고 싶었고 아서처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마법사가 되고 싶어 학교에 가고 싶어 했어. 그 말에 부모님도 공감하며 릴리아를 안아주었지. 아서는 릴리아의 힘을 깨우겠다고 말했고 엄마는 아서가 강력하다며 도와주고 싶어 했어. 하지만 이런 건 처음 듣는 거였지. 그리고 아서는 마나가 호흡할 때 더 강한 인상을 준다며 잘 숨을 쉬라고 했어.
계속 숨을 쉬다가 아서의 요청으로 눈을 감았지. 엘레노어는 뭔가 봤지만 곧 사라졌고 릴리아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하지만 아서가 걱정하지 말고 계속 숨 쉬라고 했어. 그 다음 그가 둘 사이에 앉아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숨을 계속 쉬라고 말했어. 그러자 릴리아는 아서랑 전에 봤던 꽃을 봤고 그걸 보고 부모님이 놀랐어. 그리고 나서 그들은 술집으로 가서 축하했지. 웨이트리스가 릴리아의 성취를 축하하며 음식을 서빙했어. 아서는 그녀에게 힘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라고 했고 2, 3년은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 릴리아가 어떤 속성이 나올지 물었고 그 말에 모두 웃었지. 아서와 그의 여동생은 경매장에 푹 빠졌어. 어머니는 그들이 귀족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아버지가 안심시켜 주었어. 릴리아는 신나서 아서에게 진짜 재미는 경매장 안에 있다고 말했어. 들어가자마자 많은 부자들을 발견했지. 아서는 큰 인파를 보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인물들이라며 이 경매가 귀하고 희귀한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어. 몇몇 몬스터 유물들이 아서와 릴리아의 관심을 끌었고 이상한 것들도 팔리고 있었어. 예를 들면 조각상 같은 거. 아서와 그의 여동생은 경매 보안을 책임지고 모든 걸 감시하는 아버지를 보고 감탄했어. 그때 빈센트가 나타나 경매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왕과 왕비라고 알렸어. 이번 경매는 10주년 기념 행사였어. 군중은 왕에게 열렬히 환호했고 왕은 그 인사에 답하며 많은 사랑을 받는 듯 했어. 아서는 가족들이 행복해 보이는 걸 보고 이 상황이 전생을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했어. 이후 빈센트가 경매를 시작하며 오지골드로 시작하는 검을 소개했어. 입찰이 시작됐지. 아서는 빈센트가 말한 이 검 같은 특정 무기를 통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어. 그 다음 아서가 다음 출품품인 2개의 가면을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가면들이 그를 놀라게 했어. 그의 어머니가 뭘 사고 싶냐고 물었어. 그는 여기서 살 돈이 없다고 대답했지. 어머니도 동의했어. 나중에 아서는 실비가 없어졌다는 걸 알고 어디 있냐고 물었어. 어머니는 전혀 몰라 한다고 대답했어. 그러다 실비가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고 갑자기 한 남자가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를 바라보고 있어. 다시 경매장으로 돌아가면 희귀 만화 야수가 전시되고 있어. 왕과 그의 아들이 나타나 그 야수를 원한다고 말하며 100골드로 입찰을 시작했어. 사람들이 200, 300, 300골드로 입찰을 올리다가 왕이여 톤 폰천골드를 외치자 군중이 놀랐어. 우리는 아서가 실비를 찾는 장면을 보고 멀리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게 돼. 다시 왕에게 돌아가면 왕이 빈센트에게 이 야수는 내 아들에게 아주 좋을 거라 말하며 훈련과 성장 여부는 아들의 수준과 책임감에 달렸다고 말해. 왕의 아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해. 다음으로 실비가 이상한 남자가 잡으려는 걸 보고 충격과 공포에 질려 있지만 가까이 가지 않는 장면이 나와. 그때 아서가 도착하고 병사가 그에게 이게 내 거냐고 물어. 아서는 내 애완동물이라고 대답해. 이상한 남자는 이게 경매 품목인 줄 알았는데 아서가 자기 거라고 바로잡아. 병사는 그러니 희귀하고 길들여진 생물을 가졌다며 운이 좋다고 말해. 실비가 재빨리 아서에게 돌아오자 왕의 경비병들이 짜증을 내. 그 순간 이 남자가 아서에게 실비를 달라고 요구하지만 아서는 듣지 않아. 남자가 계속 주장해. 여기 두고 가라. 그녀는 내 능력과 딱 맞고 나는 이런 희귀한 야수를 파트너로 찾고 있다고. 그러자 왕실병사가 아서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 경비병이 왕실을 위해 봉사한다며 아서를 위협하지만 아서는 굳건히 버텨. 그는 경비병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자 경비병은 물러가. 여기서 왕실 경비병이 그의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이 고통받고 아무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경고해. 이 말을 듣고 아서가 다시 말해보라고 하다가 통제력을 잃고 주변 환경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 아서는 치명적인 모습으로 변신해 주변의 모든 유리가 산산조각 나버려. 빈센트는 그 에너지에 겁먹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러 경비원조차 땅에 쓰러져 아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해하지 못해. 경매장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아서의 기운 때문에 쓰러지기 시작해. 왕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지만 가장 덜 영향받은 사람 중 하나야. 그때 아서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치명적인 기운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 아서의 아버지는 아서가 다시 실비와 놀기 시작할 때 모두를 보호하려고 했어.
왕은 아서 아버지에게 아서와 이야기하라고 요청하고 우리는 왕이 아서와 가족을 불러 이번 일에 대해 꾸짖는 장면을 봐. 아서 아버지가 치명적인 기운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알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그런데 여기서 세바스찬이라 주장하는 경비가 상황을 이용해 왕에게 관대하게 처리하자고 말해 처벌 없이 넘어가자고 대신 그 소년이 키우고 있는 만화 야수를 달라고 해. 이를 들은 왕은 그래? 이 만화 야수를 내게 주겠다며 승낙해. 왕은 아서 아버지에게 그 생물을 달라고 하지만 아서가 말하려 하자 아버지가 끼어들어 이 생물은 내 아들의 정당한 거라며 왕에게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해. 그는 그의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어. 그러자 아서가 왕에게 말해 제안은 고맙지만 실비 대신할 건 찾을 수 없으니 거절하겠습니다. 이를 들은 왕은 좋아. 네 야수랑 이 사자를 바꾸면 어떻겠냐고 응수해. 왕의 아들이 충격받아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쳐. 왕은 아서에게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 아서는 다시 거절해? 그러자 왕이 위협적인 어조로 친절하게 부탁했는데 거절했다며 뭘 원하는 거냐고 말해. 뭘 원하는 거냐? 이때 아서는 왕에게 폐하,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해. 이제 묻겠습니다. 자녀를 보내주기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대가가 있습니까? 왕은 아서의 말에 충격받고 모두가 멍해져. 세바스찬은 경비들에게 아서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아서는 무자비하게 그들을 제압해. 경비들이 아서를 이기지 못하자 세바스찬은 분노했어. 어떻게든 그 생물을 꼭 가져야 한다고 고집해. 세바스찬이 아서에게 돌진했는데 갑자기 모두가 시간 정지되고 본인만 멈추지 않아 무슨 일인지 전혀 몰라. 아서가 다가와 내 술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말해? 세바스찬은 멍해져 움직이지 못해. 다시 위협하려 하지만 아서는 그의 뼈를 하나씩 부러뜨리기 시작해. 세바스찬이 소리쳐 왜 시간이 멈춘 거야? 왜 아무도 내 말을 못 듣는 거지? 아서가 다가와 이제 아무도 널 구할 수 없다고 말해. 내 위치를 알고 다음 행동을 조심하라고 경고해. 세바스찬이 마지막으로 위협해봐. 왕가를 건드리는 거 알기나 해. 그러자 아서와 실비가 함께 등장해. 내 위치를 알고 조심하라고 경고해. 세바스찬은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해. 시간이 다시 흐르고 왕은 충격에 휩싸이고 아서는 기절해. 아서가 깨어나 모든 상황을 되새기며 자신을 꾸짖어. 이번엔 살아남았지만 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머니가 도착하고 아서는 바로 물어. 내가 기절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는 심각한 건 아니라고 대답해. 모두가 걱정했을 뿐이라고. 의사는 괜찮을 거라면서도 한동안 의식이 없을 거라고 했대. 정말 무서웠지만 네가 괜찮으니 이제는 괜찮아. 둘이 같이 쇼핑하러 갔어. 걷다가 아서가 여동생 선물용 장신구를 발견하고 샀어. 어머니는 엘레노어가 좋아할 거라며 아서에게도 뭔가 사주려 했어. 아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이번 사건 때문에 아버지 직장을 잃은 건 아닌지 걱정했어. 어머니는 걱정 말라고 말해줘. 어머니는 직접 공예 사업을 하고 친구가 제품 판매를 도와줘서 아서가 상점에서 자주 보는 거라고 했어.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의 엄마는 시장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던 아버지와 달리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아서가 생각했다. 그게 아마 그녀가 얼마나 많이 사는지 때문일 거야. 한편 아서의 아버지는 왕실 사절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 아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어. 그가 말했다. 아서가 들어오자 사절단이 인사를 했다. 드디어 왔군. 그는 왕을 대신해 사과하며 화해의 표시로 금화 자루를 건넸다. 아서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고마워했다. 사절단은 아서를 공격한 경비병들은 해고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서의 아버지는 비웃었다. 우리 아들을 거의 죽일 뻔했는데 해고가 다야. 사절단이 답했다. 내 아들이 왕에게 무례하게 말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왕은 너희 경호 실패조차도 눈 감아줬다. 아서의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아서가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괜찮아, 아빠. 나 다치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세바스찬에 대해 물었다. 사절단은 세바스찬이 해고되었고 깨어난 후 아서가 뼈를 부러뜨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거짓말에 왕이 분노했다고 했다. 사절단이 말을 마쳤다. 내 아들은 매우 재능 있지만 예의는 좀 가르쳐야겠다. 아서의 아버지는 다시 사과하고 금화를 받아 아서에게 건넸다. 네가 죽을 수도 있었잖아. 이걸 써라. 아서는 고마움을 표했고 지켜보던 아버지 친구들은 감동한 듯했다. 그날 밤 아서는 자신에게 화가 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했다.
싸우고 싶다면 양쪽이 균등한 힘을 가져야 했다. 다음 날 그는 희귀 동물을 가진 아이들이 모인 곳으로 갔다. 퓨마가 그를 노려보았고 날아가자 쫓아가다가 숲속에 들어섰다. 한 노파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말했다. 아서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자이러스 아카데미는 학자와 사업가를 배출하는 명문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명망 높은 기관이라 마법을 배우러 왔다. 학교 이사가 아서와 면담 중인 장면으로 넘어간다. 이사는 아서를 환영하며 빈센트가 과장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그의 실력을 보기 위해 준비하라고 했다. 아서는 힘을 모아 바람 마법으로 돌멩이들을 던졌지만 이사는 쉽게 막아 부셔버렸다. 아서는 바람에서 원하는 힘이 나오지 않고 자신이 불과물을 훨씬 강하게 쓴다는 걸 느꼈다. 그는 불 마법으로 화살을 쏘았지만 이사는 또 쉽게 막아 아서를 짜증나게 했다. 아서는 다시 힘을 쓰며 공격했지만 이사는 바람방어 막으로 막아 아서를 날려 땅에 쓰러뜨렸다. 하지만 이사는 그의 힘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힘을 조금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봤지만 그의 마법과 전투 스킬이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계속 공격하라 했고 의식을 잃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사는 자신의 소리원소 마법을 사용해 아서가 고통을 느끼게 했다. 아서는 그녀가 독보적인 마법사라고 생각했다. 이사는 아서가 합격했고 그의 마법 상태가 자신이 직접 가르치고 싶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지구원소의 힘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 더 많은 능력이 있을 거라 믿었다. 아서는 그녀가 기대만큼 똑똑하다는 걸 보고 자신의 물 원소에 대해 말했다. 이사는 아서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여기까지 와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 했으니까 아서는 그녀가 맞다고 인정하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가진 영향력과 권위가 필요해 여기 왔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걸 나누려 한다면 아카데미에 입학하고 스승으로서 존중하며 모든 것에 감사할 거라고 했다. 이 말에 이사는 충격을 받았고 사빈 여왕 가족조차 그런 대담한 협상은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서가 자신감 넘치는 걸 보았다. 아서는 자신이 제안한 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그녀도 그 의견에 동의할 거라 믿었다. 그는 또 학원에 입학하려면 다른 아이들 나이와 같아진 뒤에야 가능하다고 했어. 학장님은 3년 후에 입학하겠다니 놀라면서도 지금 입학하면 훨씬 강해질 거라고 말했지. 그녀가 왜 지금 망설이냐고 물었지만 아서는 인생을 온전히 즐기고 싶고 모험가가 되어 세상을 다 탐험하고 싶대. 학원은 그 다음에 갈 시간이라고 했어. 학장님은 그가 결정을 내린 걸 보고 가족에게 말했었냐고 물었지만 아직 말할 생각은 없었대. 학장님은 그럼 가족을 설득한 뒤 협약을 맺자고 동의했어. 그리고 장면이 아서 집으로 넘어가. 아서 엄마는 반대했지만 아서 아빠가 간신히 설득하려 했어. 하지만 아서 엄마는 그가 하려는 일이 너무 위험하다며 겨우 다시 데려왔는데 걱정됐지. 아서 아빠가 엄마에게 아서 의견과 원하는 걸 들어보라고 했어. 엄마는 남편 반응에 화가 나서 다 겪은 일인데 같은 마음 아니냐고 따졌어. 아빠는 누군가가 같이 가서 보호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 엄마는 또 화를 내며 아서가 너무 어리다며 그 생각도 거절했어. 근데 아서가 나서서 그게 여행이 아니고 몇 달마다 꼭 집에 돌아올 거라며 짧게 다녀올 수도 있다고 했어. 그 약속도 했고 엘레노어가 또 떠나는 거냐고 물었지만 아서는 바로 떠나는 건 아니라고 했지. 어머니에게 바로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올 생각에 기대된다고 말했어. 하지만 지금은 디케톤 대륙 곳곳을 더 보고 싶었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모험가였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도 느껴보고 싶었고 엄마가 아직 본인들에겐 말 안 한 다른 원소들도 있고 비밀은 그만하라고 했어. 아빠는 엄마 걱정이 당연하다고 보면서도 위험은 모험가 인생의 일부라고 했지.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을 같이 보내는 건 어떻냐고 물었고 그 후 모험가 무리와 만나 아서와 동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어. 하지만 헬렌은 베이비시터 같은 건 싫다며 아서가 자는 동안 자신을 죽일 거라 기대한다고 거절했지. 친구는 그게 무례하다고 생각했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했어. 아서 아빠도 동의했지만 아서는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어. 아빠는 아무것도 줄 게 없지만 그들이 도와준다면 평생 빚을 갚겠다고 했지. 그때 제스민이 손을 들어 자원해 모두를 놀라게 했어. 다른 친구는 제스민이 아담보다 혼자 일하는 걸 더 좋아했는데 아서를 위해 변했다고 봤어. 아빠는 더든이나 헬렌이 자원할 줄 알았지만 생각해보니 전투 능력 면에선 제스민이 최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어.
아서 엄마가 제스민에게 확신 있냐고 물었고 제스민은 괜찮고 확실하다고 대답했지. 헬렌은 제스민이 작년부터 연한 주황 단계에 도달한 원소 능력자라 이 임무에 적합하다 봤어. 바람 원소 기술 외에도 말이지. 더든도 동의해 아서가 고마워했고 함께할 날을 기대했어. 밤이 되어 그들은 릴리아와 만났어. 릴리아는 혼자 훈련 중이었지. 엘레노어가 혼자 하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어. 릴리아가 미안하다고 하고 같이 훈련할래냐 했지만 엘레노어는 오늘은 안 된다고 했어. 아서가 아빠에게 경매장에 가서 검을 사도 되냐고 물었어. 아빠가 허락해 아서는 경매장으로 갔지. 담당 직원을 만나 무기 보관실로 안내받았고 그 많은 무기에 감탄했어. 그리고 장면이 다시 와서 집으로 넘어가. 아서 엄마는 늦자 걱정했지만 남편은 아서가 스스로 결정한 거라며 곧 돌아올 거라고 참으라 했어. 엄마도 남편 말이 맞다고 느꼈지. 그리고 장면이 경매장에 있는 아서로 전환됐어. 아서가 혼잣말로 칼이 엄청 많은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 그 후에 아서는 여러 칼들을 써보기 시작했지. 그러다 다른 무기들도 써보다가 실비가 다가왔어. 아서는 실비가 뭔가를 찾았다고 생각했어. 아서는 호를 발견했지만 그게 찾던 건 아니었어. 근데 들었을 때 엄청 무거워서 놀랐고 그래서 아서는 불의 마력을 써서 칼을 드러내 훈련을 시작했는데 좀 무겁다는 걸 느꼈지. 그 다음엔 상자에 칼을 써봤는데 상자를 쉽게 베어내면서 아서는 크게 놀랐어. 칼에 새겨진 글자를 발견했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지. 그러다 갑자기 칼이 와서 손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집어들었을 때는 칼이 엄청 가벼워졌고 쉽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됐어. 게다가 칼길이랑 자루가 아서 몸에 딱 맞게 변했어. 아서는 실비에게 이걸 찾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 그리고 또 다른 상자를 칼로 베었는데 이 또한 쉽게 부셨어. 아서는 전에 사용자에 맞게 변하는 무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이 호레마나를 주입해야 한다고도 생각했지. 그리고 칼을 칼집에 넣었어. 그때 아서 아버지가 와서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했어. 아서는 다른 칼을 집어들면서 이걸 가져가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지. 아버지는 이 칼이 아서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어. 아서는 이 칼이 다른 화려한 칼들만큼 고급스럽진 않지만 휘두르니까 마음에 들었어. 아서 아버지가 칼을 써보고는 균형감이 좀 부족하다며 제작자가 무게를 줄이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어. 그리고 자신에게는 딱 맞는 칼이라고 봤지. 아서 아버지가 빈센트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빈센트는 아서가 행복한 게 자신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 아서는 빈센트에게 고마움을 표했지. 그리고 빈센트가 아서가 들고 있는 홀에 대해 물었지만 아서는 땅에 떨어져 있던 걸 들었고 무게가 딱 맞아서 훈련에 써볼 생각이라고 말했어. 빈센트는 이 홀에 대해 몰랐어. 그래서 제임슨에게 재고 목록을 확인해달라고 했지. 제임스는 그 홀을 기억하며 누군가 쓸 사람이 없다고 소리치며 홀을 던진 노인을 떠올렸어. 몇 주민이 확인해보니 단단하고 튼튼한 홀이라 버리기 아깝다고 해서 보관했다고 했어. 그래서 보관했지. 그리고 제임스는 빈센트에게 고급 주민에게 검사를 부탁하라고 했어. 하지만 아서는 바로 빈센트에게 가져간 것에 대해 사과했어. 그 다음 저녁 식사를 위해 아서 집으로 이동했지. 아서는 엄마를 도와 설거지를 했어. 그리고 릴리아와 엘레노어의 훈련을 지켜봤지. 이후 자신의 방으로 가서 모험가가 될 준비를 시작했고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며 홀 사용법을 익혔어. 방 안에서 말이야. 다음 날 아서의 9번째 생일을 축하했고 엄마와 모두가 매우 기뻐했어. 음식도 엄청 준비했지. 빈센트는 마음껏 먹으라며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했어. 모두 편하게 식사를 시작했어. 밤이 되고 선물을 받을 시간이 되었지. 아서는 선물을 차례차례 열어봤어. 그러다 치유 마법이 담긴 보석 세트가 박힌 장갑을 발견했고 이 선물에 감동해 엄마를 꼭 안았어. 빈센트는 아서에게 2개의 반지를 선물했는데 하나는 아서용, 다른 하나는 엄마용이었고 아서의 만화가 줄어들면 엄마 반지가 바로 빛난다고 했어. 헬렌은 소리를 내는 원고를 선물했는데 비싸고 앨리스가 받을 때 만화를 써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어. 앨리스가 답장을 할 수 있어서 아서 아버지는 이걸 신기해했지. 아서는 모두에게 선물 고마움을 전하며 내일 떠날 수도 있지만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 아버지는 아서가 잘 말한다고 생각했지. 엄마는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유명하거나 부유한 건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무사함이라고 했어. 그 다음
아서가 자기 방으로 가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짐을 싸서 방을 나섰지. 가족들이 아래층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버지는 그가 멋지게 변한 걸 보고 S급 모험가 같다고 했지만 아무리 강해져도 자만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스민도 믿으라고 당부했어. 그때 어머니가 다가와 그를 안아주며 걱정하지 말라 했고 자신은 괜찮다며 엘레노어와 실비에게 아서와 잘 지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어머니는 출발하라며 반지를 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아버지가 그를 격려했다. 아서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밖에 나오자 제스민이 그를 기다리며 준비됐냐고 물었다. 그는 가자고 말했다. 준비됐어. 그 후 아서와 제스민은 아서의 레벨 평가를 받기 위해 모험가 길드로 향했다. 길드 접수원이 그들을 맞이하며 평가장으로 안내했다. 아서는 가족이 표적이 되지 않도록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길드 마스터를 만나자 그는 환영하며 자신을 카스피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서에게 시험 과정을 설명하며 먼저 필기 시험이 있고 이후 시험 대상자의 핵심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스피안은 제스민이 추천한 만큼 이 과정을 생략하겠다며 그녀와 그녀 부모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그녀 부모님이 어제 길드에 왔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스민을 거치지 않고 아서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얼굴을 가린 아서에게 카스피안은 어떻게 부르면 되냐고 물었고 아서는 나띠라고 부르라 답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아서는 카스피안의 힘을 느꼈다. 카스피안은 그들에게 시험장으로 가자고 했다. 가는 길에 아서는 제스민에게 카스피안을 전에 아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모험가 길드와 부모님이 깊은 인연이 있어서 조금 안다고 했다. 제스민이 실비의 외모가 바뀐 걸 알아차렸고 아서도 실비가 가끔 외모를 바꾼다는 걸 듣고 놀랐다고 확인했다. 그들은 시험장이 있는 곳에 도착했고 이미 모험가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었으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아서 일행은 자리에 앉아 지켜봤다. 시험을 보는 소녀는 강했지만 방어력이 약했다. 그래서 심사관은 그녀를 C랭크로 분류했고 그녀는 기뻐했다. 제스민은 이 나이에 C랭크는 매우 유망한 신호라고 말했다. 다음 시험은 엘리아라는 인물 차례였다. 그의 시험은 갑자기 중단되었고 시험 없이 바로 B랭크로 분류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지 못했다. 다음 시험은 거만한 위크스라는 자 차례였는데 그는 시험을 건너뛰고 바로 A랭크를 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의 핵심은 연한 주황색이었고 겨우 11살이라는 사실에 제스민은 놀랐다. 그는 진짜 강한 것 같았다. 아서는 위크스의 귀가 엘프 귀와 닮았다는 걸 알아차렸다. 시험이 시작되었고 위크스는 평소처럼 거만하게 강력한 공격을 바로 퍼부었다. 하지만 심사관이 그 공격을 막았다. 그는 더욱 강한 공격을 퍼부었다. 아서 예상대로 위크스는 이 공격을 제어하지 못했고 심사관이 상황을 장악했다. 위크스는 땅에 쓰러졌고 시험은 끝났다. 심사관이 위크스의 힘을 칭찬하며 B랭크로 분류하려 했지만 위크스가 갑자기 공격하려 해 아서가 끼어들었다. 위크스는 심사관들을 괴롭히려 했으나 B랭크로 분류되어 경기장에서 퇴장당했다. 그 다음은 아서 차례였고 그의 아우라는 모두에게 보였다. 심사관이 아서를 소개하려 했지만 그의 힘에 충격받았다. 그러다 마스터 카스피안이 나타나 자신이 시험을 진행하겠다 했고 다른 심사관은 불쾌해했다. 하지만 마스터는 아서의 힘을 믿지만 제스민을 통해 왔기에 약자를 추천하지 않을 거라며 직접 시험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아서는 이에 반대하지 않았고 AA 랭크 최강 마스터인 카스피안의 힘에 감탄했다. 두 사람은 치열한 전투를 준비했다. 아서는 마스터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며 동시에 화염 마법으로 방역했다. 카스피안은 아서의 뛰어난 힘과 실력에 감탄했지만 결국 아서는 무모하게 마스터를 향해 엉뚱한 공격을 날렸다가 마스터의 막힘에 밀려 날아가고 그로써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아서는 모험가 카드가 발급되어 B랭크 모험가로 분류되었다. 심사관들은 많은 아이들이 B랭크로 분류된 것에 짜증이 났는데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다. 그때 마스터가 상황을 설명하며 6개월 전 인간, 엘프, 드워프 세 종족 모험가들이 만났을 때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후 마스터는 드워프와 엘프 모험가를 인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사실에 심사관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분류된 아이들이 바로 이 파벌 출신임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는 하프 엘프, 하프 인간인 와익스였다. 그의 어머니는 엘프 노예였고 아버지는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 이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아는 매우 중요한 인사의 요청으로 바로 B랭크로 분류되었다. 엘리아는 드워프 왕국 다르프를 대표하며 다르프 왕국에서 인간 아이가 키워졌다는 소문이 있는데 엘리아가 그 아이로서 왕국을 대표하는 인물인 듯하다. 낯은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화염 마법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마스터의 더 큰 관심을 끈 건 그의 검술 능력과 실력이었다. 게다가 제스민의 추천도 받았기에 이 점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낯은 B랭크로 분류되었고 심사관들은 이런 강력한 아이들이 있기에 왕국의 미래가 밝다고 평가했다. 그 다음 우리는 아서에게로 넘어가 제스민과 함께 있을 때 아서가 딴 생각에 빠진 모습을 본다. 그리고 아서는 자신이 이 세계에 너무 적응하고 자신의 힘에 너무 의지해 과거 인생에서 가졌던 기본 검술 실력을 소홀히 했다고 자책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걷던 중 아서는 엘리아와 부딪힌다. 엘리아는 네가 검을 던질 때 무모했지만 안 던졌으면 내가 어떻게든 막았을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자 와익스가 나타나 평소처럼 거만하게 굴기 시작한다. 그는 아서의 옷을 잡아채며 한 행동을 꾸짖었지만 아서는 무시했다. 그 자리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이 3인방의 실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더 주목받지 않기 위해 와익스는 자리를 떠나며 아서의 행동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갑자기 엘리아도 사라져 아서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때 제스민은 자신과 아서도 어디론가 가기로 결심한다. 둘은 텔레포트 게이트를 통과해 몬스터 방목장에 도착했다. 아서는 그곳의 평온함과 고요함에 충격을 받았다. 제스민은 이곳이 낮은 랭크와 약한 자들이 임무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아서는 놀라며 그럼 우리 왜 여기 온 거야? 라고 물었다. 제스민이 준비해야 하거든? 이라고 답했다. 우리 진짜 목적지는 여기서 하루거리야. 그녀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서는 그날 자신이 몇 가지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다. 첫째, 카시안 대장의 훈련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전투에서 너무 자신만만했다는 점. 둘째, 제스민의 속도를 얕봤다는 점. 한편 그 지역에서는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났고 무자비하게 민간인을 학살하는 아주 강력한 몬스터가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스민은 그 몬스터가 이 지역 토박이가 아니며 이곳 출신도 아니니 도망쳐야 한다고 아서에게 말했다. 도망치던 중 파괴된 마차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이 몬스터를 가둬두고 살아있게 하려던 것 같았다. 하지만 몬스터는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몬스터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고 제스민과 아서를 향해 달려들어 죽이려 했지만 둘은 가까스로 도망쳤다.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제스민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몬스터도 강하고 빠르다. 한순간 몬스터가 제스민에게 덮치려 했지만 아서가 제때 구해냈다. 몬스터는 약한 전사들을 노리기 시작했다. 제스민은 이를 알아채고 그들을 보호하려 달려갔다. 몬스터가 공격하려다 할 때 아서는 상황을 주시하며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의 전생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 지금은 아니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 아서가 진정하며 이번엔 다른 사람들이 다칠 테니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 적절한 순간이 왔고 아서는 강력한 공격을 퍼부으며 모두의 놀라움 속에 불꽃 마법으로 괴물을 쓰러뜨렸어. 그 후에 그들은 괴물의 시체를 붙잡고 치우기 시작했어. 제스민이 말했지. 모든 걸 계획하고 완벽하게 실행한 것 같네. 아서의 괴물 공격을 가리키며 그리고 그녀는 아서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얼굴을 꼬집으며 말했어. 이런 상황에선 걱정하는 기색이라도 좀 보여주길 바랐는데 아서는 여전히 제스민의 상황을 어떻게 오판했는지 혼자 곱씹고 있었어. 그리고 아서와 제스민이 야외에 앉아있고 제스민이 가족을 벗어나기 위해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하며 아서를 충격에 빠뜨렸어. 제스민은 자신의 집안인 필럼스워스 가문이 여러 세대에 걸쳐 특별히 강력한 마법사들을 배출했다고 설명했어. 그녀의 가문은 화염 마법으로 유명했고 제스민은 자신이 이 가문 출신인 걸 매우 자랑스러워했지. 부모님조차도 그녀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형제들보다 일찍 각성했기에 큰 기대를 걸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스민이 화염 마법에 특화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부모님은 그녀를 미워하며 실패자라고 불렀고 이 점이 아서를 크게 분노하게 했어. 그는 말했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원소의 강약에 순서란 없고 어떤 원소도 다른 원소보다 강하지 않아. 중요한 건 원소를 다루는 기술과 힘이지. 제스민은 아서가 자신 때문에 화내는 모습에 기뻐했고 아서는 크게 쑥스러워했어. 그리고 이 일이 전생에도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전생 때도 아서는 가장 강해질 때까지 실패자라고 불렸거든. 자신감 부족 탓에 제스민은 모험가 그룹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모든 걸 가르쳐 주면서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 그 후 제스민은 잠들었고 아서는 이번 생에서도 자신이 변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 그는 자신의 인생 조각들을 떠올리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 리시아가 아서를 지켜보고 있었고 위험천만하게 그를 만지려 했어. 모두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질투했기 때문이었지. 그러다 할아버지가 와서 그녀가 하는 짓을 알아차렸고 그녀는 긴장했어. 그녀는 수정구를 내려놓고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했어. 할아버지는 아서를 지켜보는 걸 그만두고 주문서에서 새로 뭔가 배우라고 권유했고 그걸 들은 그녀는 무척 기뻐했어. 그리고 2년 후의 이야기로 넘어가 사람들은 엄청난 강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믿지 않았어. 그들은 아서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어. 왜냐하면 작은 가면 쓴 남자가 필름스워스 가문의 여자애와 함께 여행 중이라고 했거든. 그리고 아서와 제스민은 만나서 여정을 계속할 준비를 했어.